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동작구 산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로 보기에는 살짝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는 아파트입니다. 작년에 경매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작년에 10월 21일 날 최저가 3억 4,400만 원이었는데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4억 8,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차순위 금액이 4억 3,100만 원으로 보다시피 굉장한 차이를 나고 있습니다. 5,400만 원. 5,4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차익으로 낙찰을 받았었는데 이 5,400만 원은 보증금 3,440만 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인 거죠. 이 정도면 차순위 신고를 하려고 해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차익이 많이 나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낙찰자는 아까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왜? 불허가 났으니까요. 불허가 나서 결국은 낙찰을 받지 못한 건데 과연 아까웠을까 억울했을까? 과연 그거는 이번에 낙찰되는 낙찰 금액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물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순위 금액은 보지 마라. 내가 입찰한 금액만 보면 된다.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요. 이렇게 차순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굉장히 쏙쓰리고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자, 이 낙찰자 불허가 된 게 과연 아까웠을지 억울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전용이 74.47제곱미터인데요. 실거래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 시세를 보면 레디앙스이고요. 보다시피 평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D평입니다. 25평입니다. 25평 아파트인데 25평 아파트 실거래 시세를 보면 마지막 실거래가 2011년도입니다. 워낙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입니다. 자, 보다시피 좀 물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7층 중에 3층이고요. 04년도 사용승인데 보다시피 한 개동이고 총 1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빌라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다 보니까 당연히 실거래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이 금액을 봐서는 안 되겠죠. 다른 박스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전부 다 눌러봤더니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3평형입니다. 자, 23평형 그것도 2020년 7월입니다. 지금이 언제인데요? 2021년 8월이잖아요. 이것도 1년 1개월 전인데 이때 당시 지금 있는 금액보다 낮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5억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도 집값이 올랐잖아요. 서울에도 마찬가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얼마의 집값이 올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쭉 보면 20평은 없고요. 23평형도 없고요. 25C 여기는 2019년도에 4억 7천, 25A 2015년도이고요. 25B는 없습니다. 2018년도, 그 다음 25D는 2011년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4억 6,800인데 2018년도이고요. 28평도 봐도 2017년도에 4억 1,000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액과 지금과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 물건 값어치는 5억이 넘어갈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당동이니까요. 위치를 좀 보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닌데, 자, 이곳입니다. 여기가 남성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낙성대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곳인데요. 보다시피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작은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작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사당동이죠. 사당동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값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물론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하기 때문에 솔반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동으로만 얘기한다면 사당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와서 물건을 보면 4억 8,500 지금은 5억 이상 하고 있는 금액 과연 이때 낙찰을 받지 않은 게 과연 좋은 것이었을 수도 있죠. 왜냐? 이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굉장히 집값이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물건도 5억 이상이 충분히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값이 올랐겠지만 지금 보다시피 2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게 굉장히 아깝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불허가는 왜 됐을까요? 불허가가 왜 되는지를 봐보시면 송달역을 좀 문거 처리 내역을 좀 살펴보시면 문거 처리 내역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채무자금 소유자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0월 26일 날 제출이 됐는데요. 이 물건 낙찰된 날짜를 보시면 10월 21일 날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매각 허가 결정이 되는 27일이죠. 일주일은 28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될 건데 그 바로
이틀 전에 이렇게 정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불허가를 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허가가 내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히 뭐 이게 불허가가 될 만한 게 아니었는지 그 이후에 채권자가 다시 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지금 다시 경매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이 물건 5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최저가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과연 이 불허가로 인해서 15명보다 적게 들어올 건지 많이 들어올 건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5억 이상이 낙찰이 될까요? 그걸 봐서 과연 이 불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억울할까요? 아니면 아까울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